우아합니다. 하지만 매운맛 돌직구 던집니다. 정치권 시원하게 뻥 뚫어줍니다. 자,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에요. 이 든든한 두 누나입니다. 최강 시스터즈입니다. 자, 최민희, 김현 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다 반가운데 둘이서 이렇게 옷도 맞춰 입고 다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쿠팡에서 제가 네, 그랬어요. 샀는데 오더니만 주문해가지고. 아, 그래, 좋아. 이게 싸서. 아마 3년 4년 전에 재고. 했던 거를 아, 정말. 이게 37,000원짜리예요. 아니, 그러지 마죠. 왜요? 아 이게 원래 60만 원짜리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37,000원에 샀다.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샀구나. 아 제가 먼저 사고 알았어. 예, 추천해드렸어요. 알았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좋아요. 자, 과방의 영웅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언론 개혁을 어떻게 이제 이룩할지 나는 그게 정말 기대돼요. 그 두 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아무튼 잘 어울려요. 네. 헤어스타일도 잘 바꾸셨습니다. 네, 오늘 헤어스타일 완전.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자르는데 잘랐다가 자라서 단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잘 안 감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이 이틀에 한 번은 까먹어. 아, 그런 얘기 아주 좋아. 그다음에요. 그런 그다음에 얘기 좋아. 토요일날 집회 왔는데요. 머리 안 감고. 진짜로? 그 롤 있잖아요. 그거 그날 이렇게 못 말아가지고 감았어요. 바빠가지고. 헌법재판소장 생각나네. 롤 이렇게 말고 왔어요. 아, 뒤에다. 일부러? 왜냐면 머리가 너무 깔아앉으니까. 안 감아가지고 깔아앉아서요. 알겠습니다. 이 누나들 없었으면 언론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분들 발목을 잡아가지고 언론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이제 다시 이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누나들이 또 열심히 일하니까 또 저도 조금 이해해가지고 재밌는 거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네. 자, 언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윤석열, 명태균 텔레그램으로 저희가 조금 재구성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도리도리 기억나시죠? 도리도리가 있었는데 명태균과 윤석열의 8월 5일 도리도리 얘기입니다. TV 토론에 나왔어요. 정치판에 처음 나왔는데 아예 준비가 안 되고 계속해서 도리도리하고 산만하고. 그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왕자도 쓰고 예. 도리도리.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산만해? 왜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진중한 맛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 도리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나 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솔루션을 못 찾았어요. 못 내부에서는.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군대 문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부동시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도리도리까지 연결시켜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게 다 김건희 그 머릿속에서 나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명 박사가 네. 명박사가 배우였어요. 김건희한테 또 네. 얘기했대. 자, 볼까요? 네. 지금 보낸 문자는 명 박사가 윤석열한테 보낸 겁니다. 고성국 박사를 오늘 저녁에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성국이 고성국 TV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도리도리의 원인이라면서 부동시로 짝씨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 부동시 얘기를 하면 이거 자꾸 도리도리를 얘기하면 이게 장애가 있다. 부동시라는 장애가 있는데 그것 있어서. 때문에 병역까지 면제됐다. 근데 그래서 이걸 공격하면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의사가 명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총장님을 관찰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요. 병역 면제도 부동시 이 방어 논리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 박사가 절 안과 의사라고 설명하네요. 이렇게 착 얘기합니다. 고 박사라고 하면 고성국 박사가 그렇죠. 자, 고성국이라는 사람은요. KBS 라디오 앵커로 꽂았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왜 그 사람은 K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지 배승희라는 사람은 YTN에서 YTN. 왜 그 갑자기 앵커가 됐지 그것도 밝혀야죠. 네. 자, 그것도 우리가 밝히겠습니다. 근데 저기에 보세요. 오케이 의사가 명박사예요 얘기하면서 네, 접니다. 6월 출마 선언하실 때 도리도리 하시는 영상을 보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과 처남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김건희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 맞는 뒤에 거죠. 명 그렇죠. 선생님과 명 박사가 사모님하고 그렇죠. 소통했던 내용을 네.
깠네요. 그죠? 그렇죠. 저- 명박사 진짜 명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명박사와 김건희가 이것도 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기에 김건희 나오고 처남, 천남. 김진우입니다. 예. 오빠. 오빠 김진우가 나옵니다. 오빠가 정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 오빠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렇게 깊숙하게 아주 핵심에서 활동했다는 건데 참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게 참 웃기는 게 제가 부동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요? 왼쪽은 굉장히 시력이 약하고 음. 오른쪽으로 거의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유는 부동시인데 이렇게 하면 어지럽습니다. 더 어지럽죠. 예, 어지러워서. 근데 검찰총장 때는 이거 안 했잖아요. 예, 검찰총장 때는 잘 못 봤죠. 그렇죠. 네. 도리도리 한다는 얘기 안 했어. 그다음에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검찰총장 돼서 임명장 받을 때도 도리도리 안 했어요. 맞다. 맞다. 그리고 언제부터 기억- 도리도리냐. 국회 나왔을 때도 언제 2012년에 그 2011년 이때 국정원 그 사건으로 예. 국회 나왔을 때도 도리도리 하는 거 못 없어요? 봤어요. 그렇죠. 네. 눈 앞을 딱 똑바로 보고 네. 그때 당당하게 얘기했죠. 네. 그렇네.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저는 이 그 도리도리 부동시가 도리도리하면 어지럽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저걸로 넘어간 그 당시 상황 언론 그렇죠.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자, 저렇게 얘기했더니 언론에서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았어줘요. 그렇죠. 검언유착이죠. 이 부분이 고성국의 극우 유튜버에서 얘기하고 그걸 또 받아주는 주류 언론이 있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까지 붙여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다른 언론한테 하라고 하고 자 명태균이 도리도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인터뷰한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TV 토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TV 토론이 중요한데 대표님이 도리도리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또 이게 왜냐면 이제 네. 이 부동시는 시력의 차이가 크니까 시각이 좁으니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 그렇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걸 갖고 도리도리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자꾸 공격하면 예, 장애인에 대한 공격이야.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 얘기하고 또 다른 거는 뭐 무슨 얘기해 주셨어요? 뭐 얘기했잖아요. 밤에 전화 오실게. 그냥 뭐야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 정치인들 많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다 했을 건데 내일 나올 사람들 다 정치인이니까 어느 놈이 거짓말하고 어느 놈이 참말하는지 딱 그 수사 조사하러 간다 생각으로 가시면 내일 나온 놈 다 정치인이니까 뭐 걱정하겠어. 도리도리하고 저기 왕자 쓰고 나온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도리도리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왕자는 얘기 안 했어요. 왕자도 얘기해서 왕자는 윤석열과 얘기는 조금 하고 저 김건희한테 문자 이웃집 할머니. 네, 김건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왕자 쓰고 논리를 만드는 괜찮은 논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계속 보내서 이걸 얘기하면 언론에서 써줍니다. 이 얘기. 아, 이웃집 할머니. 네. 자, 이웃집 할머니까지는 그 문자에서는 안 나오는데 왕자도 그 조만간에 금방 그러면 그것도 공개할게요. 명태균 작품. 그렇습니다. 그 대응법 그때만 해도 그러면은 그게 아크로비스타 준다는 걸 확신했네요. 진짜 그럴지도. 이웃집 할머니가 명박사면. 아니 이웃집 아니 명박사가 왕자를 쓰고 가라고 했다고는 안 해요. 아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써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써줬다고 얘기했는데 왕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대응하냐? 겁니까? 예. 하고 좋지. 예. 저기 인터뷰 있잖아요. 내일 뭐 어떤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해줬어요. 진짜요.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상의했어 둘이. 정말요. 아, 그것도 다 갖고 계시구나. 아 예. 조금. 아, 훌륭하다. 아 네네. 조금 있어요. 네. 자. 자, 텔레그램도 더 있는데 어떻게 다른 언론도 좀 밥 먹고 살아야죠. 괜찮아. 풀어주려고 합니다. 김어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조용해. 아니, 아니 고발을 고발했다는데 이제 고소. 예, 고소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고소장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내부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김 기자도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웃기죠. 웃기네요. 예. 아니 김건희가 패가 나라고 했잖아. 내가 패가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야, 니네 패가 나라고 해서 제가 잃는 거잖아요. 그럼 조선일보에서 나한테 특종상을 주던가.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나를 고발하냐고.
살해 협박한 사람이 따로 웃기는 있는데. 거고 김건희 말 중에 보면 아. 얘네들 진짜 나쁘다, 음. 나쁘다. 예. 뭐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내용에 캐비넷이 있을까요? 캐비넷. 뭔가. 안 그러고 그렇게 조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김건희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잖아요. 나쁜 그 우리 사회를 해악이라 그랬던가 어쨌든 네. 나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주 확신에 차서 네네. 흥분해서 뭐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 얘기하죠.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 운동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언론학자나 언론인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폐간이 그것도 계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2001년도에 그 뭐 국유화 발언했다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 네네. 의사. 네. 그렇죠. 네, 그거를 그 작은 걸로도 언론에서 얼마나 대서특필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조선일보가 괴롭힌 사람들이 다 훌륭해.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네. 추미애 대표도 생각해 보세요. 그 술자리에 지금 두 분도 조선일보에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항상 비판하는 걸 보면 아 이분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는 오래됐죠. 네. 민원연 사무총장 할 네. 때부터. 저도 조선일보에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조선일보 참 그 후에 아무것도 발표 안 하는 게 진짜 의심스럽고 이상하죠. 뭔가 있는 것 용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선일보도 무슨 말을 안 합니다. 궁금할 텐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지 궁금할 텐데 이분들 조용합니다.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어. 조선일보도 윤석열도 김건희는 조금 모르겠어요. 명태균 김건희는 워낙 뇌가 좌충우돌 자유롭기 때문에 주진우를 어떻게 할까를 매우 고민할 아니 것 난 같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사실 무서워. 그런데 네.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하니까. 아니 진짜 무서워요. 저는 주말에도 그렇고 다니잖아요. 아니 왜 웃어? 진짜 무섭다니까. 아이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그래. 누가요? 저도 웬만하면 안 졸잖아요. 싸움을 마다하지 않잖아. 그런데 무서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야. 그러면은요? 직접적으로 막 위협해. 누가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좀 있어. 진짜 마스크 쓰고 무섭다. 다니세요, 선글라스 끼고. 근데 그러려면 머리를 좀 바꿔야지. 그치. 머리가 머리를 안 트레이드 바꾸고. 마크야. 아니 김현 의원님 나 무섭다고 했더니 왜 웃어? 웃으면 안 되지. 네가 뭘 이렇게. 아니 옛날에 더 무서웠지 지금이야 덜 무섭죠. 옛날에 진짜 무섭어요. 이명박 때 어이, 진짜 무서워. 교통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네.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생각해보면 계속 무서웠네. 그런 거. 지금은 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기 벙커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무서워졌지 좀. 무서워졌어. 왜냐면 아니 시민들이 막아줬으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 이제 해직 기자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군부 독재와 87년 이후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통되게 합의한 게 최소한 무섭진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고문은 없어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고문이나 폭력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그게 부활할 뻔했으니까 다시 좀 무서워진 그러니까 거지. 할 뻔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막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무섭냐고 지금. 그렇죠. 아니 근데 엄살이지. 여기 너무하지 않아? 엄살 여기는 아닌데 좀 진짜 무섭지. 무섭다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이 이 땅의 보수의 주류로 윤석열을 잡고 넘어온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재명 습격한 사람, 습격범 김진성 씨도 태극기 부대원이었다. 이걸 또 보도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이 종교와 이 헛된 신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저지르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5개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오고 주류로 나왔잖아요. 가만히 숨어 있던 극우들이 그들이 준동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은 주진우 기자가 무서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좀 설명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면 최민희.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기자는 김진성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이들은 윤석열이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검을 동원해서 악마화시킨 한 명을 테러하려고 하지. 이재명. 예. 그러니까 우두머리. 이재명이죠. 우두머리. 네. 그래서 주진우 기자까지 그럴 것 안 같지는 나요. 않습니다. 안 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주진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건 김건희. 하고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 알겠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이런 상황인데 막 처단한다, 막 때려부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무섭다고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아니 뭐 전혀 안 무서운 취재할 거 다 하니까
참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무섭긴 해. 취재는 할게요. 그랬더니 현장은 갑니다. 갑니다. 갈게. 최상목 얘기 한번 합시다. 최상목. 네, 할 말이 있어. 자, 이거는 헌법 무시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무시고 국회 무시 아닙니까? 이거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명태균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최상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안 돼요? 참 진짜 저는 난공불락입니다. 지금, 일단 분석부터 해야죠. 자, 분석. 최상목의 뇌를. 저는 오늘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어요. 지금 최상목을 서포트하는 조직이 사실은 대통령실이 서포트해야 되고 네. 국무조정실이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 조직 외에 기재부 안에 최상목 서포트팀을 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가 지금 네, 핵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움직인다면서요. 보고 제가 느낀 거. 네. 아, 검찰들도 해먹는데 기재부의 시대는 왜 못 오나? 네. 기재부 예. 대통령이에요. 예, 네. 기재부가 실세가 돼서 나라를 움직이는 시대는 왜 못 오나? 네.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아하하. 검찰까지 군인, 목표. 기업인, 목표야. 그다음에 독재자의 딸, 검찰의 이제 모피아까지. 기재부 기재부의 모피아야. 네. 모피아의 시대가 검피아 모피아. 모피아의 시대를 꿈꾸는 자들이 있구나. 아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게 모피아 출신 대통령이든 지금 최상목의 행보를 보면 그냥 김동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김동연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모피아 출신 모피아의 세상. 예. 검찰 그러니까 군부 독재에서 검찰 독재. 그죠? 예. 예, 그리고 모피아 독재. 근데 이 모피아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은 좀 더 치밀할 것이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일 이게 이상한 꿈을 꾸네. 빨리 박살내야 된다. 그렇죠. 이 생각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은 민주당이 하는 얘기 신경 안 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제압이 힘든 건. 네.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 행정부와 군대와 모든 곳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세력들이.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실의 수석이었잖아요. 네. 경제수석.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출세시켜준 윤석열에게 충성하는데 마지막 충성이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헌재 판결을 늦추기도 하고 네. 이 판을 흔들어 기각되게 주기도 하기 하고. 위한.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는 기각일 수 없지만 네. 기각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게 바람. 목표라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예. 그렇게 헌재 생각합니다. 판단이 나고 나서는 이분이 이제 좀 치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리를?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복귀하면 야, 근데 중요한 건 한덕수 대선 총- 나간다는 설도 있던데요. 거기도 못 피하죠. 못 피하.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이런 혼란의 시대 우리가 역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 막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진짜 그 혼란. 제자 백가 네. 제자 백가 이 얘기하는 거는 혼란한 시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다양한 세상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모피아의 구상이 시작됐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호사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탄핵 심판을 더 먼저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하지만- 한덕수가 돌아와서 마흔역 임명을 하거나 말거나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희망사항이었죠. 네. 명태균 씨 만나면서 혹시 들은 얘기 중에 여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으냐라는 대화는 나눈 적 없습니까? 사실 그분이 판을 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몰라요. 사실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될 것이다. 없는 거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만 했는데 다 안 되면 될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녹음 파일 이렇게 던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명태균 씨는 저한테 던진 게 아니라 조선일보한테. 아니 어쨌든 던졌어. 간에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1차적으로 검증을 이렇게 거쳐봐야 되는데 최상목도 대선 출마 계획 중인가요? 얘기하는데 기재부 돌아가는 거 보면 요즘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 그 기재부 참모진 꾸렸다는 거는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된다. 아니 물론 윤석열을 우리 저 반국가 세력이라고 다 처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기획하는 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용산 이렇게. 비서실은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용산 비서실은 대통령을 서포트할 거고 네. 한 국무총리실은 한덕수가 한덕수. 복귀하는 거를 대비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제 여기가 국무총리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를 서포트를 하니까 기재부가 도리 없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죠. 그걸 네.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김용현. 도와주는 거죠. 김용현이 그래가지고 헌재 재판관들 다 처단해 버린다. 그러면 기각하면 처단이야. 그럼 기각할 수 있겠어? 김용현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 헌재도 때려 부셔버린다고 얘기하고 가루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는지 저분 나 처음 서천호 와. 그러니까 이번 국정원 어. 네. 뭐 하시는 분인지 난 이제 처음 알았어.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저 뒤에 조배숙도 있다. 사면 받기 전에 네. 공천 신청했던 그 서천호 아닌가? 사면 복권 되자마자 네. 국회의원 그렇지 출마했어요. 미리 알고 네. 근데 저분 그렇죠. 서천호 국회의원이 윤석열 나이. 전가가 엄청 많아요. 전가가 많아요? 네. 오 약속 사면 논란 있었던 서천호입니다. 네. 아 그 사람 네, 그 이렇게 사람이에요.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 약속 짜고 사면. 친거 사면을 받을 줄 알고 출마를 한 겁니다. 자 네. 서천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경력 부수해야 됩니다. 처부수자. 장관은 편지를 주시면서 구호를 외쳐달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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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 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시체가 김건희 그 시체랑 너무 닮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45도 이렇게 기울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김건희 그 시체랑 너무 예리하다. 닮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그 사인했을 때 왜 그 국민대 사인 네. 시체도 약간 비슷해서 그 뭐예요? 그 아니, 영원의 동지들인가? 아니 글씨 영부인 그 시체로 이렇게 배운 한 건가? 다 쫓아간다. 쫓아가는 네. 건가? 아 선동체라도 선동체. 근데 제가 선동체. 보면 박근혜도 이명박도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보수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로 위장한 극우 세력의 본질을 안 드러냈어요. 그렇죠. 숨겼죠. 최소한의 부끄러워야지. 절차적인 정당성은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네.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로 위장했던 그 극우 세력의 존재를 본질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친일입니다. 친일.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일한 대통령 없어요. 그 뼛속까지 친일. 네.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못 그렇게 갔어. 안 했어요. 김태효 못 썼어. 그렇게 예. 친일파면 안 된다고 예, 잘랐어. 박근혜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은 그냥 밀어붙여서 친일이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 뭐 친일이 잘못됐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나오고 거지.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네. 극우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극우와 보수의 차이는 폭력성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극우적 발언인 거예요. 때려 부수자. 웃겨서. 아니 근데 이 서천호 이 국회의원이 국정원 댓글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최동욱 검찰총장 사찰 1년 징역 선고.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사면을 시켜줘서 나는 그니까 그 뭐예요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어. 윤석열 검사와 이 정치인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너져 내렸거나 저기 최민희 의원 말대로 뇌 한쪽이 다 무너져 내렸거나 전두엽 실조라고. 진짜로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만 데려다 썼어요. 한번 보세요. 방송 쪽에도 이진숙, 류일임. 그러니까 제일 저기도 있잖아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름 이런 사람들만 최초로. 네. 이런 사람들 제일 평판 김백. 나쁘고 제일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다 썼어요. 네. 그러니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이번에 그래도 약삭 빠르게 움직인 사람도 있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아
거기 운동하다가 조용하잖아요. 네, 뉴라이트로 갔다가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 싶었는지 너무 조용해요. 조용해, 가만히 있어. 아, 그리고 그 사람 독립기념관장 오, 왜 이렇게 조용한 조용해? 내일부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김현 의원님은 민주파출소에서 네. 국민의힘의 거짓말 시리즈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언론이 안 하니까 잘하고 있어요? 언론이 하는 것 한 2배 하시는 것 같아.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1등입니까? 사실은 내일 40탄이 나와요. 40탄. 오늘이 38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권성동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하다가 이제 원내대표를 쭉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월 9일인가부터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의 구라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 현재까지는 1등이에요. 아, 그래요? 권성동이? 권성동이. 아,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은 사실은 조금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한 내용을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분석하고 내일 있죠. 정도 되면 윤석열 40탄 될 때 네. 윤석열, 권성동 공동 1위. 아직은 권성동 1위라고? 1위예요. 지금 오늘까지는. 놀랍네. 그 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눈앞에서. 그 다음에 나경원하고 오세훈하고 네. 또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예, 막 이분들 네. 그 피부과 동기야. 아 그렇구나. 사실 그리고 아, 피부과요? 그 1억 피부과 와, 나경원 나왔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나 누가- 궁금하다 피부과. 아유, 내가 강남에 1억, 유명. 1억. 아유, 그다음에 예. 홍준표 있고 그다음에 곧 등극할 한동훈까지 그러니까 잘한다. 여기까지 네. 예, 아, 내일 한동훈은 왜 등장하면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아니 왜냐면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1등 흔들기로 자기 컨텐츠 자기가 없이 1등 날라고 그런 거야 지금. 일- 근데 1등이 중요한 건 됩니까? 권성동이 1등인데 예. 대선 서로 1등 날라고. 후보를 아무것도 여론조사 안 안 해줘요. 좀 제발 여론조사에서 좀 권성동을 넣어줘야죠. 아, 그렇구나. 나경원하고 권성동을 안 넣어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억울하겠다. 나 그래서 억울하다. 제가 하는데. 1위로 계속 지금 이제 그래서 워낙 네. 권성동 의원을 안 넣어주길래 내일 네. 그 이제 40탄까지 해서 네. 1위부터 6위까지 알겠어요. 도표를 만들어서 하려고요. 아 이거 좋다. 자, 아니, 이제 그- 한동훈이 지금 한동훈 한마디만 좀. 한동훈. 아니 그자는 아니 그분은 살려줬는데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 왜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냐고. 그 저는- 사람? 아니 미국도 대선과 총선 같이 안 치러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싹쓸이죠? 사실은 뽑아놓으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아놓으면 국민들 마음에 꼭 맞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의회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그렇게 안 하는데 뭘 그걸 합쳐서 하자고. 아니야. 한동훈 몰라 검사했잖아. 그렇죠. 검사 출신 그리고 한동훈이 보여준 정치적 역량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지고. 없잖아. 그냥 이번에 출마했었어요 이제 총선 때. 총선 때 국회의원 배지 달았어요. 달았으면은 국회 저 본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새하얀 얼굴 안 왔지. 아니, 근데 뭘 했어? 형, 형수 이렇게 하면서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없어. 기자님 한동훈은 명태균 노트에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명태균 게이트를 9월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은 자, 조선일보와의 관계 거기까지 그거까지. 나왔죠. 거기까지 나왔고 한동훈도 나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그 다음 목표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하라고. 이준석 아니고 이제 거기가 아니고요. 저는 검찰이 왜 이 수사를 뭉갰는지 비아폰 속 검찰의 흔적.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나오는구나. 네, 뭐가 나올지 기자랑 조선일보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이미 추적하고 있잖아요. 네. 자 거기까지만 조선일보 알았어. 거기까지만 할게. 더 하면 안 돼. 지난번에 누나들한테 헤말려가지고 제가 조선일보를 빨리 해가지고 그 다음날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날 저도 느낌 옵니다. 네네. 저도 느낌 옵니다. 느낌 오죠? 네. 저는 느낌이 없어. 왜 없어? 없어요. 그런 게 아시면서 없어. 왜 그러세요? 자 오죠. 그게 제가 언제 느낌이 왔냐면 우리 그
유상임 말고 박장범 네. 인사청문회 했던 게 11월이었죠. 3일에 걸쳐서 할 때가 네. 11월 26일인가? 네. KBS장. 예, 그때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누구랑 굉장히 친하게 대화를 나누는 당시 대표를 한동훈 대표를 저는 가까이서 어깨뽕이나 봤어요. 갑바나 막 이런 거 강조할 때 좀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왜냐 우리 오빠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우리 모습. 오빠들이 제 오빠 둘이 있는데 네. 오빠들이 어떤 시기에 갑자기 이러면서 막 갑바 이러고 그 다음에 어깨 막 이럴 때는 꼭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 네. 저는 잘 몰라 못 들었다. 자 민주파출소에서 엄청 열심히 해요. 정말 잘해요. 지난번 선거 기간에 가짜 뉴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가짜 뉴스 극우의 선동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민주파출소가 더 이렇게 24시간 막 돌아가야 됩니다. 자 김현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윤석열의 거짓말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윤석열의 거짓말 한번 가볼까요? 제대로 찾았어? 한번 보시죠. 경선 때 경선 하여튼 뭐 뒷부분에 가서 좀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명태균한테 이제 한 연락하지 적이 마라.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일기단축이구나, 제가 저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했군요. 여기 자, 도리도리 하잖아요. 도리도리. 먼저. 보잖아요. 자, 문자는 제가 공개할게요. 뭐 증거로 우리는 말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이겁니다. 네. 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님. 12월 31일인데 저게 2022년입니다. 예. 2년입니다. 그리고는 늘 감사합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답장을 안 하면 소통이 아니라고 했는데 답장을 하셨어요. 답장을 하셨어요. 그때. 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이 뭘 보낸지 아십니까? 자,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했죠. 소통했죠. 핑크빛이에요. 네, 핑크빛입니다. 2023년 창원 국가산단 관련된 걸 보냈어요. 네, 저걸 보냈습니다. 새해 인사 연락한 적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경선 끝자락에 네,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창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게 달까요? 저렇게 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은 거짓말은 하나 나왔지. 그 뒤에 뭐 보이는데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또 명태균 씨가 보낸 거여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문자가 단지 개면연. 네 모르겠어요. 네, 2023년에도 있습니다. 그 개면연 대통령님 힘만찬 개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잊고 네. 그 뒤에 또 뭐가 나온 거잖아요. 뭐가 있겠죠. 뭐가 일부러 있는지. 저기서 자른 거예요. 네, 뭐가 저거를 지금 명태균 씨가 자른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한 장만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더 있냐고요? 아니 있죠. 있는데 이건 다른 기자들도 좀 열심히 하고 조선일보 가지고 있거든요. 보고만 하지 말고 보도해야죠. 예전에도 2016년도에도 조선일보 TV조선을 보도를 취재를 다 했는데 그렇죠. 최순실에 대한 보도를 못하게 해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고초를 좀 겪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최순실의 영상 그리고 고영태가 그래서 모든 그땐 것을-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했지. 나중에 이제 어쨌든 송희영 네. 때문에 했죠. 네, 그렇죠. 송희영. 네. 나중에 조선일보 이익을 위해서 참전했죠. 참전했으나 이번에는 나서지도 않고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럼 송희영보다 더 더 큰 거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주 저렇게 큰 게. 봅니다. 네. 예. 두 분이 생각하기에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메신저 역할을 했어. 보도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조선일보 그래 니네들이 의리를 지키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뻐해 줘야지 왜 배관시킨다고 했을까? 뭔가 있었을 텐데 네. 송희영보다 훨씬 큰 게 있었을 네. 텐데 뭘까요? 어쨌든 새해 인사네요. 서로 하는 사이군요. 소통했어요. 팩트예요. 드디어 창원 국가산단 주기자 대단한데요. 얘기합니다. 저걸 보내고요. 또 김 여사하고는 또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볼까요? 창원지검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에선 수사를 안 했을까요? 저 내용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그랬을까요? 저기에서 팩트 체크 2023년 1월 1일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2월 31일이니까 2023년 1월 1일 명태균의 인사와 예. 윤석열의 예. 반응이잖아요. 예. 그거까지 넣어줘야죠. 네. 2023년도 네. 그건 없어 나한테. 내가 다 있는 건 아니야. 제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아니 공개하라. 모두 있고 일들을 모두 있고 저기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의원님, 저 원본 이렇게 공개했다. 제가 공개하는 원본은 이렇다 이거예요. 2020, 그 이후에도 우리가 취재는 돼 있어. 2023년 그렇죠. 2023년 1월 1일이면 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네. 있죠. 한성혁 쫓아내려고 그렇죠. 그랬고 네. 방통위는 MBC 그 탑승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명태균 저를 반대한 게 명태균이 사주 사주를 봤나 봐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 3월 30일이잖아요. 제가 3월 30일 날 국회에서 의결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서 우리가 김건희가 취재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죠. 그렇지. 보도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디테일은 취재해볼게요. 자, 디테일이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고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거는 김건희와 명태균의 문자입니다. 괜찮죠? 아, 그러니까 저도 취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주진우 기자가 체크 못한 걸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딴 방송 가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아니 여기 와서 해야지. 왜 그러세요? 아, KBS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언론은 집 나간 언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이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막 그냥 읊고 극우의 시각을 퍼뜨리는 이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요. 음. 하라는 대로 하죠. 주진우 기자가. 아 내가 뭘 아나? 의원님들이 하는 걸 제가 도와야지. 아니 일단 이 언론은 네. 그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시동을 걸어서 예. 방송법 통과시키고 예. 그래서 제도적인 걸로 일단은 기초를 만들고 예, 그렇게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잘못하는 건 그때그때 대응을 하지만 네. 네, 더 중요한 건 제도를 바꿔서 판을 갈아버려야죠. 그렇죠. 예, 네. 판갈이 하겠습니다. 네. KBS, YTN, 연합뉴스는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제도를 바꿔서 YTN은 의장님도 결단하시고 우리 지도부도 결단해서 YTN 사형화 국정조사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YTN 그 토론 프로그램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지금도 가관. 아직도 지금 내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균형을 맞춘다고 똑같이 들어줘. 지금 아니 거짓말인데 국민의힘이 예. 패널들에게 다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주고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거짓 가짜 뉴스 유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방심위가 예. 지금 견제 기능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선거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궐선거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 방송을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사실은 진짜 좀 신중하게 발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부터 패널들은 예, 예. 지금이야 윤석열 정부 하에 있으니까 그런 게 다 보호가 되지만 조기 대선, 벚꽃 대선이 돼서 정부 기후가 정상화돼서 이런 심의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민사, 형사 소송이 다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발언들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공직 선거에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가짜 뉴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람들한테 퍼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예. 네, 뭐 스카이데일리 이런 거 말도 안 되고요. KBS 진짜 조선일보 KBS는 진짜 YTN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지금 방송들이 다 네. 조선일보 수준이에요. YTN이 조선일보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보다 더한 신분도 있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지가 네. 경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매체들 사이에서 상호 경쟁적으로 지금 돈벌이 장사를 또 그래서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극우의 시각, 극우의 논리를 마구 무분별하게 막 뿌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모든 여론조사에서 중도가 음. 정권 교체론, 그다음에 윤석열 파면 음. 주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광훈의 힘, 윤석열의 힘, 국민의 힘이 합체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김용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김건희의 모여- 힘도 있죠. 김건희의 힘. 조선일보 폐간. 그렇죠. 이런 게 다 모여 있고 우리도 뭐 주장 못하는 걸.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무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용감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자
일반인도 그렇게 뭐 얘기 못해요. 예. 이진숙은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진숙이요? 네. 거기도 법 개정을 네. 통해서 네. 일단 판가리 하겠습니다. 판가리. 이건 판을 뒤집어 쫓아내고 뭐 해고하고 해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요. 판가리. 방통위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3인 이상 돼야지만 의결 정족소로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런 방통위 것들이 다 설치법. 방통위가 견제받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박장범 사장은 계속 갑니까? 이렇게 그것도- 얘기해. 박장범은 이진숙이 지금 가장 욕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저기 심으려고 넣었죠. 했던 건데 네. 그 빌런의 수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KBS도 그 탄핵 선고가 점점 다가올수록 더 극우적인 흐름에 편승하려는 일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거는 노조가 프로그램 방영 안 한 게 예, 수정 60분 후편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KBS도 노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 기록되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내부 견제가 가능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고함 항아리에다가 지금 나왔던 그 언론 부역자들 극우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다 막 욕해주고 싶어요. 와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저희는 우아하고 품위가 있기 때문에 주 기자 라이브에서 예전부터 KBS의 우경화 그리고 극우화 그리고 진실에 눈 감는 세월호 다큐도 불방됐고요. 얼마 전에 그 추정 60분까지 계속 취재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을 취재의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지났네. 자 네. 최민희 일 많이 하는데 더 많이 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쉬엄쉬엄 건강 챙기면서 하십시오. 자 2배, 3배 밥값합니다. 최민희한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민생을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김현을 후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3명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현, 최민희 두 분은 영혼의 파트너 같아요. 아니야 3분이 너무 재밌어요. 3분이 너무 잘 통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주 기자랑 지금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공동으로 취재하세요. 공동으로 일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보좌하겠습니다. 아, 거꾸로입니다. 네. 네. 자 그만할까요 이제? 예. 네, 아니, 참고로 저희가 너무 잘 맞는다고 늘 얘기를 주진우 프로에 나와서 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는데. 아 그랬어? 네. 이 잘 이후로 맞죠? 그래요. 그래요? 네. 자, 두 분한테 맡기면 됩니다. 든든해요. 이분들하고 척지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이 방통위 설치법 본회의 표결하는데 막 달려오니까 네. 옆에 있던 의원이 어디를 그렇게 달려가세요? 방통위 설치법 표결하러 간다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뭐 그거 하나 안 해도 되지. 안 무섭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자 최민희 김현 안 무섭냐? 저 보이잖아. 최강 현역 최연 시스터죠. 어때? 괜찮죠? 네, 최강 좋습니다. 시스터 좋죠? 네. 아 좋다. 좋아.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어. 열심히 하니까 저도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면요. 여기 제보 나갑니다. 제보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뛰고 더 가짜 열심히 뉴스도 취재하겠습니다. 더 많이 발굴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네. 더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또 방송해야지. 내일 한동훈 취재하고 싶은데 방송을 해야 되네. 자, 내일 저는 6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